안녕하십니까. 탭스의 신 김태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탭스 신유형이 발표가 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멘붕을 청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유형이 나오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어떤 결과를 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긴 영상이 될 듯 한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 위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신유형이 나오면서 망했습니다. 탭스의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형태의 시험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유형이 나오기 전에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점수가 획득하셔야 되는 분들은 빨리 점수를 획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되게 기쁜 변화는 시간이 좀 짧아졌다는 거죠. 140분에서 한 105분으로 짧아졌는데, 그 짧아진 것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청의가 15분이 줄었다는 거, 그리고 어휘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이 15분이 줄었다는 거, 그 다음에 독해에서 5분 정도 줄이는 건 별로 기쁜 일이 아니죠. 근데 15분 정도씩 줄여서 35분, 정해서 35분이 줄어들었다는 게 상당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는 나중에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점수가 990점에서 600점대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한 550점 이상이 높은 점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0점 이상을 목표하시는 분들이 아마 치의전을 보실 때는 500점 이상, 그 다음에 정말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550점을 받는 게 아마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세하게 나눠봅시다. 그래서 유형 같은 경우는 1, 2, 3, 4, 5가 됐는데요. 바뀐 부분이 파트 3, 현재 파트 3에 해당되는 부분이 2번 들려주는 것에서 1번 정도를 들려주는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iTabs처럼 저희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라고 예상했던 그대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Tabs에 있는 파트 2 부분이 1번 들려주고 이렇게 파트 3를 한번 푸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어차피 파트 3 부분은 1번 듣나 2번 듣나 되게 어렵지 않은 부분에서 한 번만에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좀 탭스가 지루해지고 좀 루즈해지고 하는 그런 경향을 좀 없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트 4는 한 지문 한 문항이고 파트 5가 되면서 신유형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파트 한 지문당 문제가 2개. 이것이 이것도 iTabs RC에서 해당되는 파트 3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게 포함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 그렇게 오래 듣고 한 1분 30초 정도 듣는 거는, 그다음에 문제 2개 푸는 거는 토플 LC 파트 2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되게 유사한데요. 사실 LC 파트 2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부분이 추가되면서 파트 4를 쪼개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절대 쉽진 않다. 그리고 각각의 문항이 10문제로 줄어들었던 것도 상당히 큰 그거가 되지만, 저희가 분석해보고 풀어보면은 그 뒷부분의 문제들이 훨씬 더 어려웠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의 문항 개수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휘 부분이 15분이 줄어들면서 통합해서 25분이 돼버리고 문제가 60점이 돼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점수 자체가 비중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0점 만점, 그러니까 990점 만점이 200점 정도 차지하던 부분이 600점 전체에서 점수가 확 줄어버리니까 이게 점수가 좀 그렇게까지 어려워지진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이 통합이 되면서 조금 점수를 받는 부분이, 그러니까 어휘라던가 이런 것 부분을 동시에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돼버려서 각각의 비중은 좀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휘를 문법으로 커버할 수 있고 문법을 어휘로 커버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성적이 되니까요. 이거 역시 한 120점 만점이 되긴 할 텐데, 그래서 그 만점 정도에서는 점수가 굉장히 뭐랄까요, 중간 한 반타작 정도 하는 수준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보고 싶은 거는, 대화상 문단에서 문법에서 틀리거나 어색한 부분을 고르는 문제가 10문제에서 5문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좋은 변화인데요. 현재에 있는 파트 3, 4, 그러니까 문법의 3, 4에 있는 부분에서 너무 사람들이 문제를 포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가지고 막 찍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의 비중이 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독해 부분은 40분이 되면서 문제가 5문제가 줄고 시간이 5분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문제당 주어지는 시간은 약 1, 2초 정도 좀 늘어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보다도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은 신유형 문제 파트 4가 생겨납니다. 현재 RC 파트 3 부분이 파트 2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파트 2에 해당되는 부분이 둘로 쪼개지면서 한 지문 한 문항과 한 지문 두 문항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이 파트 4 부분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챌린지로 달려오실 거고, 이 부분이 점수가 좀 더 강화될 거고, 그래서 점수가 가장 배점이 높은 파트가 될 것이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를 예전에 iTabs나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 어려웠었거든요. 그 어려운 문제의 부분은 굉장히 답습할 거라 생각하고, 이번에 이 샘플 문제를 풀어보면 그 어려운 게 역시
제 생각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한 번 들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번 들려주고 문제 푸는 거라서 뭐 그거 말고는 딱히 바뀐 게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LC 같은 경우는 이제 두 파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항상 말씀드렸지만 topic, correct, topic, infer, correct, infer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물어봤었을 때 이제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 변화가 찾아오는 것은 이제 예전에 이제 한번 없어졌던 문제들의 불화입니다. 이 두 번째 파트에서 보면은 이제 코렉트 부분이 나오는데 이 코렉트에서는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매티큘러스한 디테일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몇 년 동안 좀 찾아볼 수 없었던 문제들인데 아마 이렇게 되면서 약간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좀 쉬워지는 문제들도 분명 존재하긴 할 텐데요. 근데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면은 이제 이 문제가 항상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길어져서 굉장히 매티큘러스한 디테일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 찍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어지고요. 디테일도 많고 그래서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신유형이었고요. 가지고 이제 RC 부분에 들어갔을 경우는 이제 보면 이런 문제가 새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광고 문제라든가 이랬으면 그냥 박스 안에 처리를 해가지고 광고 이렇게 써가지고 쭉 이어지는 말을 썼다 치면은 지금은 이렇게 광고면 광고스럽게 블레팅처럼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포인트 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보신 분들 이제 토익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있구나. IELTS를 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를 만나봤었긴 하겠지만은 토익과는 좀 다르게 문제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거가 엑스트라 B를 차지합니까? 이런 식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토익 같았으면 이게 엑스트라 B라고 써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써있고 그냥 이걸 읽어보고 난 다음에 아 이건 엑스트라 B에 해당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그렇게까지 막 이 답만 보고 한 다음에 토익처럼 이렇게 따다닥 찍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통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닌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다른 거에 비하면 그래도 좀 쉬운 편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토익같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유형 중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문 하나에 문제 2개 푸는 것 같은 거. 이렇게 된 거는 원래 지문 이 정도쯤 길이었다 치면 그게 정확하게 2배가 됐죠. 그러니까 문제를 2개 풀게 되고 이 밑에 보시면 역시 탑픽과 인퍼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탑픽,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탑픽 코렉트, 탑픽 인퍼, 그다음에 코렉트 인퍼 순으로 문제가 대체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이게 문제가 2배만큼 길어지고 이제 이게 탑픽하고 인퍼를 물어보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인퍼라든가 코렉트 부분이 나와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코렉트 같았으면 예전에 짧았었으면 그냥 이렇게 어떤 부분 어떻게 푸시는 분들은 찾아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거나 맞춰보고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맞춰야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거나 인퍼를 접목하는 기술을 익혀놓지 않으면 지금은 그냥 문제별로 이렇게 막 찾아가면서 문제를 막 풀겠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도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맞춰봐야 되는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야 되는 것도 구간도 2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이제 이번 텍스트 난이도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문제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대화하는 형식의 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게 현재 2개죠. 그러니까 이렇게 2개가 되는 문제들을 이렇게 2문제로 가서 벌려서 푼다고 하는 게 사실 여러분께 상당히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의 형식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문제 타입도 많아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하거나 문제를 연습하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유형의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는 유형이 몇 개 안 됐다 치면 지금은 유형 개수가 더 늘어나니까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은 유형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연습을 준비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번에 탭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령을 막도록 하겠다. 요령을 이렇게 웬만하면 못 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이걸 많이 요령을 만들어서 그 푸는 요령을 이제 어떻게 보면 원천 봉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의 문제 개혁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진 게 분명하니까요. 여러분 같은 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탭스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능한 한 이제 탭스 개정안이 되기 전에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탭스가 이제 정말 신유형이 바뀌고 나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득점을 정말 초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일 수 있는 게 다른 고득점자들은 벌써 탭스를 저같이 이렇게 강사하거나 열심히 맨날 탭스를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벌써 이 유형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는 게 되게 수월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직 그 유형에 익숙해지기 전에 자기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고득점을 받는 데는 어떻게 보면 신유형이 유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점수가 6, 700점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신유형으로 바뀌고 나면 약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시인원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응시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같이 이제 강사라던가 탭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 탭스 고득점자들이 아마 시험을 보는 게 주로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과 경쟁해서 응시위원이 작아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낸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점수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제 고득점자 하시는 분들은 시험 보시고 저득점자 하시는 분들은 좀 유형을 파악한 다음에 시험 보시는 것도 신중한 접근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차피 그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매번 시험을 보시는 거가 항상 모든 사람한테 유리하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번에 바뀌었다고 시험 보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시험 보시고 그나마 내가 빨리 익숙해지는 게 어떤 경우에도 더 유리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선택은 신유형 바뀌기 전에 시험 제일 잘 보자. 그 다음에 그 차선의 선택은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계속 꾸준히 시험을 보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나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열심히 탭스 공부하시고 바뀌기 전에 좋은 점수 받으십시다. 화이팅입니다.